중에서 가장 그 고급 기름에 속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메가3 지방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밥이 비만 식품일까 아닐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쌀이 주식이잖아요, 그죠? 쌀의 성분을 봐야 되는데 그 백미의 경우 80% 가까이가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 성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분해돼가지고 포도당으로 돼요. 그 포도당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거죠. 근데 사용되지 않고 남은 포도당, 이것들은 지방으로 변해서 지방세포에 가서 쌓입니다. 그럼 이게 비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밥은 그 비만 식품이겠네? 그럼 밥 먹는 거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밥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런 점은요 꼭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왜? 밥 먹을 때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반찬하고 꼭 같이 먹어요. 밥만 먹는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꼭 반찬하고 같이 먹기 때문에 같이 먹는 그 반찬, 그게 밥의 혈당 지수를 낮춰줍니다. 이 혈당 지수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결코 비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록 밥이 고탄수화물 식품이지만 비만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특히 이제 반찬을 채소 같은 거, 주로 이제 나물 같은 거, 섬유질이 풍부한 그런 거를 선택해서 반찬을 먹으면 훨씬 더 그 혈당 강화, 비만 억제가 훨씬 더 좋아지죠. 들기름이 아마 식용유 중에서 가장 그 고급 기름에 속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메가3 지방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 아주 귀한 필수 지방산 아닙니까? 현대인들 부족해가지고 이제 탈인데. 근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하나 취약한 점이 있는 게 안정성이 떨어져요. 안정성. 그러니까 쉽게 변질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 그 좋은 기름일수록 좀 우리가 보관을 잘 해야 되거든요.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는 들기름, 이게 보관을 잘 해야 돼요. 이게 절대로 가열하면 안 돼요. 특히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안 돼요. 가열하면은 오메가3 지방산이 파괴가 돼요. 그럼 트랜스 지방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벤조피렌 같은 해로운 과산화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기름 짤 때도 보면 차기가 되게 보면 뜨겁게 가열해가지고 짠다. 그래야 잘 짜지거든. 잘 짜지고, 그렇게 짠 들기름은 더 고소한 맛이 강하고 색깔도 진해서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고. 사실은 차기도 낮은 온도에서 냉각시켜가면서 짜야 돼요. 원래는 그게 냉압착 식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만든 들기름이 바로 생들기름입니다. 이게 생들기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생들기름은 색깔이 연해요. 고소한 맛도 약해요. 사실 이런 들기름이 좋은 거예요. 뜨겁게 가열한다든가, 심지어는 들깨를 막 볶아가지고 막 태울 정도로 볶아가지고 짜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짜면은 색깔이 굉장히 진해요. 고소한 맛도 강해요. 그게 고급 기름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한 들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색깔이 연한 거, 고소한 맛이 약한 거, 그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거를 우리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니까. 다른 식용유 중에서 그렇게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이 없어요. 이제 어유에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식용유는 아니잖아요. 그죠? 견과류, 예를 든다면 호두씨유 같은 거, 호두씨유 같은 데도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 있는데 들기름보다는 훨씬 적어요. 많이 뒤떨어져요. 튀김식품 만들 때는 들기름 쓰지 않죠. 그죠? 그렇게는 안 쓰니까 이제 식용유로 그런 식으로 대체하지는 않고, 프라이팬 요리할 때 보통 이제 어떤 기름을 쓰시나, 되게 이제 일반 그 대두유를 좀 많이 쓰실 텐데, 저는 이제 대두 중에서 이제 하여튼 압착 대두유를 쓰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 들기름을 쓰잖아요. 그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차라리 참기름 쓰시는 건 좀 나아요. 참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들기름은 되도록 프라이팬 요리할 때도 쓰시지 않는 게 좋고, 이제 무슨 일반 그 식용유를 써서 프라이팬 요리 한 다음에 나중에 들기름을 나중에 부으세요. 그런 식으로 들기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되도록 가열하지 않는 게 좋아요. 끓일 때는, 국 끓일 때라든가 그때는 안만 넣어도 돼요. 그때는 온도가 100도씨 안팎이기 때문에 그때는 절대로, 그 온도에서는 절대로 오메가3 지방산 파괴가 되지 않고요. 보통 150도 넘어가면 그때부터 파괴가 돼요. 그게 이제 프라이팬 요리할 때도 한 170도, 180도 그 순간적으로 막 올라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좀 파괴가 된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표시규정을 식품안전 표시제로다가 이제 시행 중에 있는데 이제 꽤 오래됐죠. 시작한 지가. 이게 식품 안전 표시제의 근본 취지가 모든 사용된 원료와 첨가물은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직도 완전히 다 100% 공개되어 있지는 않아요. 아직도 라벨에 공개되지 않은 숨어있는 그런 그 원료들, 특히 첨가물들 중에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게 꽤 많거든요.
몇 가지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를 든다면은 여러 첨가물을 혼합해서 또 반제품 형식으로 형태로다가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용량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일일이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가공치즈 이렇게만 써놓는다고요. 가공치즈를 썼다. 가공치즈 안에 또 다른 첨가물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공개할 필요가 없어요. 많이만 안 쓰면, 조금만 쓰면은. 또 무슨 예를 들어서 감칠맛 베이스라고 이제 어떤 이름을 지어놓고 그 안에 조미료도 잔뜩 섞어 놓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감칠맛 베이스라고 써놓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용도명만 표기해도 되는 몇 가지 식품 첨가물이 있어요. 그것도 꽤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화제 이렇게만 써놓으면 돼요. 유화제 이름을 굳이 표기를 안 해도 돼요. 산도 조절제라고만 써놔도 또 돼요. 그 안에 구연산이니 빙초산이니 이런 거 일일이 공개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용도명만 표시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소비자들이 알 수가 없고요. 꽤 많이 있어요. 포장지가 아주 작은 경우에도 또 예외 규정을 또 준다든가. 아직은 식품안전제 표시제 근본 취지를 우리 소비자들이 완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 아직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첨가물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은 정말 확인 못하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투명해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이제 전문가들조차 다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첨가물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포스트하비스트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서양 사람들이 쓰는 말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써요. 그게 말 그대로 농산물을 수확한 후에 어떤 처리를 하는 거예요. 대개 이제 농약을 뿌리는데, 그 먼 이국에서 수입한 농산물의 경우 거의 대부분 배로 싣고 들어왔으면 포스트하비스트 처리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송 과정에서 벌레가 생길 수도 있고 비온질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농약을 뿌려놓으면 그런 염려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농산물 같은 경우 수출 항에서 배에 싣기 전에 농약을 쫙 뿌려놓고 뚜껑 덮어가지고 싣고 들어온다고. 그럼 이 농약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포스트하비스트 농약이 위험한 게 바로 그거예요. 재배 기간 중에 뿌리는 농약은 그나마 그 햇빛에 휘발되고 비바람에 씻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잔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포스트하비스트 처리한 농약은 그 잔류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위험한 건데, 요즘에는 이제 포스트하비스트 처리를 할 때 농약을 안 쓴다고 그래요. 어떤 일부 제품의 경우. 곡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런데, 밀 같은 것도 보면은 농약 안 쓴다고 이제 그러거든요. 대신 다른 식으로 처리를 해요. 그게 바로 방사선 처리예요. 이것도 안전한 방법이 아니죠. 그런 식으로 포스트하비스트 처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로컬 푸드 권장을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국산 농산물 아닙니까? 거기는 포스트하비스트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농산물은 국내에서는 포스트하비스트 처리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수입 농산물은 그걸 허용하고 있다고. 이게 되게 모순점이기도 한데, 그래서 되도록 국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